네, 이번 시간에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풀이에서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하여 풀기 해서 이게 이제 공식처럼 사용되는 것인데 요거를 조금 설명해 드릴 테니 좀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공식이 사용이 되려면 일단은 여기 나오는 A, B의 조건이 모두 양수여야 돼요. A도 양수고 B도 양수여야 됩니다. A, B가 모두 양수일 때 1번 먼저 볼게요. 절대값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이란 걸 배웠죠. 절대값 x라는 거는 여기다 써볼게요. 절대값 x라는 녀석의 뜻은 수직선에서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x 사이의 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값 x라는 것은 x의 절대값이죠. x의 절대값이라는 건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x 사이의 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원점과 여기 사이에 있는 이 x 사이의 거리입니다. 요 말이 좀 중요해요. 밑에 마지막에 여기 거리라 그랬죠. 거리. 그래서 절대값 x라는 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요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절대값 a 빼기 b 이렇게 쓰면은 이건 무슨 뜻일까요? a 빼기 b라고 쓰면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a 빼기 b 사이의 거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녀석은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수직선 위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라는 뜻으로도 통용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거죠. 2와 5 사이의 거리는 얼마니? 라고 하면은 2와 5 사이의 거리는 얼마니? 라고 하면은 수직선을 그렸을 때 2가 더 작고 5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의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5 빼기 2입니다. 그런데 A하고 수직선 위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누가 더 큰지를 몰라요. 수직선 위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이쪽이 A고 이쪽이 B라고 한다면 B 빼기 A가 될 것이고 이쪽이 A고 이쪽이 B라고 하면은 A 빼기 B가 되므로 수직선 위에서 A, B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은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서로 빼서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왜냐고요? 절대값이란 거는 거리이기 때문에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렇게 크기 비교가 가능할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가 안 돼요. 이렇게 A하고 B가 누가 더 큰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두 개를 빼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 가정하에 다음 1번, 2번, 3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분명히 쌤이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1번 볼게요.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예요. 그럼 이 절대값 X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X 사이의 거리예요. 그럼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X 사이의 거리가 A의 값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뜻이죠. 고로 수직선 위에서 이게 만약에 등호라고 상황을 생각한다면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A 사이의 거리는 여기가 A,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X 사이의 거리가 A가 된다는 말은 플러스 A 쪽도 있고 마이너스 A 쪽도 있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를 모두 포함해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값들이 되는데 그 A보다 거리가 작아야 된대요. A보다 거리가 작으려면 플러스 A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A보다 큰 쪽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수들이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작은 X의 값들을 모아놓은 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를 제외한 이 나머지 있는 이 모든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쌤이 조금 전에 설명한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내용하고. 다시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는 절대값 x라는 건 뜻이 뭐라고요?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x 사이 거리입니다. 간단하게 수직선 위랑 빼고 이것만 볼게요. 원점과 x 사이의 거리가 a보다 커야 된대요. 이쪽에서 보면 원점과 x 사이의 거리가 a라는 부분은 이 플러스 a와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a가 있죠. 그거보다 커야 되므로 플러스 a는 제외하고 그거보다 멀리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a를 제외하고 그거보다 멀리 있어야 되므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원점과 x 사이의 거리가 a보다 크려면 요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보다 큰 쪽, 플러스 a보다는 오른쪽, 마이너스 a보다는 작은 쪽에 있는 것들이 되겠죠. 이해되죠? 따라서 이쪽을 표현하는 게 x는 a보다 크다고요. 이쪽을 표현하는 게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여기다 요것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작은 x값의 범위, a보다 작은, 여기다 이렇게 체크할까요? a보다 작은 x값의 범위라고 체크하시고요. 자, 이쪽 밑에 있는 거는 a보다 큰 x값의 범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이해되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작은, 그럼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 사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큰, 그러면은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 오른쪽 왼쪽.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사이 범위가 나오고요. 얘는 벌어집니다. 얘는 이렇게 사이 범위가 나오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거는 가운데 거 읽어보면은 원점과 x 사이의 거리죠. 원점과 x 사이 거리가 a보다는 작아야 돼, a보다는 커야 되고 b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x값의 범위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인 건 플러스 a 마이너스 a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b인 건 플러스 b 마이너스 b이므로 a와 b 이 사이에 있는 범위, 그 다음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x값에 해당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거리가 a보다는 크고 b보다 작은 x값의 범위들을 모아두시면 이쪽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 사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a와 b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해석해서 풀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서 연습을 해보면요. 절대값 x가 예를 들어서 2보다 작대요. 자, 이거이면 이때 답은 얼마가 됩니까? x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작으면 이렇게 사이에 들어옵니다. 자, 반대로 절대값 x가 2보다 크면은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힌트를 잠깐 드리자면 이게 이제 조금 팁인데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 마이너스 2와 요 플러스 2는 어떤 값인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놓고 갈게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는 절대값 x는 2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에요. 자, 이거를 등호로 바꿨을 때가 얘죠. 그때 이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걸 기준으로 작으면 이렇게 사이 범위, 크면 그걸 기준으로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크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죠?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좀 편해요. 세 번째 것도 하나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4보다는 크고 절대값 x가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이면 이게 이제 3번 이 경우죠. 이 경우는 어떻게 나와요? 하나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 사이가 나오고요. 또는 하나는 4와 5 사이가 나오겠죠. 이렇게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요걸 풀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 설명한 이 녀석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리, 절대값이라는 녀석의 그 뜻을 가지고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것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는 이쪽을 0으로 한 거고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도 이쪽을 0으로 했을 때의 x 실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것만 하나 설명하라고 할게요. 자, a하고 b가 왜 양수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 주의라고 하나 써놓겠습니다. 주의.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러면 이때는 해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게 만약에 a라면 이 a가 양수가 아니라 지금 음수예요. 그쵸? 음수면은 이 녀석을 우리가 절대값의 정의로 해석을 해봅시다. 절대값 x라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 마이너스 2보다 작은 x값의 범위죠.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범위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2라는 이 음수보다 더 작은 범위가 있을까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해는 없다가 됩니다. 두 번째,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이것도 똑같이 읽어보시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큰 x의 범위예요. 아, 항상 어떤 녀석들은 거리가 음수보다는 무조건 크겠죠. 왜? 거리란 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따라서 해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 특수한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즉 이쪽의 값이 음수라면 해가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 나오려면은 A나 B 값을 양수라고 제한 조건에 걸어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꼭 따로 체크를 해 놓으시고, 요거는 좀 주의할 사항이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기억하고 있자. 자, 그럼 여기 아래에 있는 거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죠.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 있는 거 a라고 한다면 4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4와 4 사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여기 안에 있는 게 a라고 한다면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죠. 이 가운데가 a라고 한다면요. 근데 그 a가 x 플러스 1이니까 a 대신에 x 플러스 1을 다시 넣어서 부등호를 세워주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따라서 양변에 1씩 빼주면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여기는 3보다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으로 푼 거죠. 이 녀석. 여기가 다시 말하면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 등호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한쪽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한쪽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들어가면 둘 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공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좀 외워두시면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구간을 나누어 풀기가 있습니다. 자, 구간을 나누어 풀기는 한 번만 읽어보고 갈게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풉니다. 자, 이렇게 생긴 꼴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풀어주세요. 자, 첫 번째는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의 값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x의 값의 범위를 나눕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 이걸 배웠죠. 자, 요거 배웠었죠. 자, 절대값 x라는 것은 케이스를 나누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요게 이제 x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에서 양수화 시켜서 나오겠죠. 이 녀석을 말하는 건데 이쪽에 있는 이 0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0으로 하는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빼기 1 이렇게 돼 있으면 케이스가 어떻게 나눠지겠어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0으로 하는 값은 1이겠죠. 따라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양수니까 그대로, x는 1보다 작을 때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걸 풀어버렸죠.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이 절대값 안의 식을
절대값 기호환의 시계값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x의 값의 범위를 나눈단 말입니다. 두 번째, 각 범위에서 절대값 기호를 없앤 후에 1차 부등식을 풉니다. 자, 이때 해당 범위를 만족하는 것만 해입니다. 만족하는 것만 해입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구한해를 어떻게 한다? 구한해를 합한 x의 값의 범위를 구한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건 이렇게 생겼죠? 자, 얘는 절대값 기호가 여기에만 있어요. 그럼 절대값 기호 안에 식이 0이 되는 x값. 자, 여기 안에 있는 이 x가 0이 되는 x값은 0이겠죠? 그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케이스 두 개로 나누어 준 거예요. 이렇게 나눈 거죠. 위에서 말한 것 같이. 자, 그러면은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이렇게. 따라서 식이 이렇게 되고 x는 6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 얘랑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므로 이걸 수익선에 그렸을 때 0보다는 하나 작고요. 6보다는 하나 큰데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죠. 그래서 해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체크 좀 할게요. 요 범위랑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을 수익선에 그렸을 때 이쪽이 0이고 이쪽이 6이에요. 다시 한번 이쪽이 0이고 이쪽이 6이에요. 하나는 0보다 작고요. 하나는 6보다 크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없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x가 그대로 나오죠?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3x가 6보다 크면 x는 2보다 크다가 됩니다. 마찬가지 이거를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을 수익선에다 그려보면 자, 이쪽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포함하고요. 이쪽은 2보다 크다니까 포함 안 하죠?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갑니다. 따라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이렇게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있죠? 두 번째 케이스의 해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케이스 분류한 하나는 해다 없고 하나는 2보다 크다니까 그걸 모두 합하라 그랬지. 케이스는 접속사가 5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해를 모두 합해주면은 결국은 x는 2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두 개 나눈 이유와 그때 이 범위에서 해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구해서 마지막에 이것들을 합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반드시 순서를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절대값 기호가 몇 개라면, 두 개라면 이 안에 있는 식을 0으로 하는 값 A와 여기 안에 있는 식을 0으로 하는 값 B를 기준으로 하나는 A보다 작다, 하나는 A를 포함하고 B보다 작다, 하나는 B를 포함하고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케이스를 3개로 나누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케이스 분류가 되겠죠. 자, 이 참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방정식에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에서 2개짜리를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갈게요. 자, 체크 문제 보시면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자, 1번 보시면 자, 이거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만 할까요? 우리가 답은 알죠? 이쪽이 양수기 때문에 답 알아요. 읽어보기만 한다면 자, 뭐라고 읽으면 되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이게 원점으로부터 거리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몇보다 5보다 작은 x값입니다. 자, 굳이 이걸 수익선을 그려본다면 이런 말이죠. 여기가 0인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인 지점은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거보다 작기 때문에 5와 마이너스 5를 제외한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므로 최종적으로 정답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요.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바로 이렇게 공식으로 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쪽이 양수이므로.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봅시다. 읽어보시면은 절대값 x라는 건 원점으로부터 거리예요. 그게 5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여기 포함해서 이쪽, 여기 포함해서 이쪽 이렇게 사이 범위가 아니라 벌어지겠죠. 크그작작으로 벌어집니다. 자, 딱 하나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또 하나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굳이 수익선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원점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5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5입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쪽, 하나는 5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쪽과 이쪽이 되겠죠. 이유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여기 포함해서 이쪽, 여기 포함해서 이쪽이 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거는 바로 풀게요. 자, 이쪽도 숫자 양수죠? 그럼 케이스 분리 안 하셔도 돼요. 바로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어쩐다. 이 안에 있는 x-2라는 녀석이 작거나 같기 때문에
5와 마이너스 5 사이로 이렇게 부등호를 써주시면 되고요. 양변에 2를 더해주면 이쪽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이쪽은 7이 돼서 정답 되겠습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양수 숫자예요. 그럼 케이스 분리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x 빼기 2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x 빼기 2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 나눠주시면 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이쪽은 x가 7보다 크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면 이해가 잘 될 부분이니까 복습을 좀 잘 해주시고요. 자, 필수 예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번 보시면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해서 이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절대값 기호 안에 x가 있고요. 그 밖에는 전부 다 숫자만 있죠. 자, 이것도 공식으로 풉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죠? 이쪽 5와 이쪽 1이 모두 양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건 답이 이렇게 나온다고 배웠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자, 2x 플러스 3이란 녀석은 하나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 사이고요. 또는 2x 플러스 3이란 녀석은 1과 5 사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면은 수직선을 반드시 그려서 자, 0부터 하나는 1, 하나는 5, 하나는 마이너스 1이죠. 또 하나는 5, 또 하나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시고요. 1보다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양쪽을 포함한 녀석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곳이고 이쪽에 있는 녀석이 포함을 해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곳이므로 이 사이에 있는 녀석이 이쪽과 이쪽에 있다고 이렇게 범위를 써주시고 마지막에 x 범위를 구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 녀석을 풀면요. 양변에 3을 빼면은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 3을 빼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운데 접속사가 5어 해서 1번 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절대값이 두 개나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케이스 분류하기로 했죠. 자, 이 녀석을 0으로 하는 x값은 마이너스 2고요. 자, 이렇게 좀 써보겠습니다, 쌤이. 자, 이 안에 있는 요 녀석. 이 안에 있는 요거 네모. 빨간색을 0으로 하는 x값은 얼마? 2. 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요 두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0으로 하는 x값은 3이에요. 요 두 녀석을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합니다. 자, 하나는 2고요. 하나는 3이죠. 첫 번째 케이스는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가고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2를 포함해서 잠시만요. 다시 그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2를 빼고 2보다 작은 쪽. 두 번째 케이스는 2를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3을 포함해서 큰 쪽. 크거나 같은 쪽이죠. 이렇게 케이스 분류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1번 x가 2보다 작다. 자, 이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가 2보다 작으면 이 빨간색은 뭐 2보다 작은 예를 들어서 2를 대입해도 그쵸? 2보다 작은 녀석, 2보다 작은 녀석. 이 빨간색은 어떻게 됩니까? 2가 아니군요. 마이너스 2군요. 죄송합니다. 이쪽이 마이너스 2예요. 0으로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2죠. 여기도 마이너스 2라고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입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마이너스 3 같은 것만 넣어도 음수가 나오죠? 얘는 음수이므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달고 x 플러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3 넣어도 음수죠? 이 녀석도 앞에 마이너스가 달고 나와요.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풀어줍니다.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2x는 8이 돼서요.
x는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최종적으로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어떻게 만족해야 된다? 둘이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만족을 하는 게 답이에요. 동시에 만족을 하면은 수익선을 그렸을 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는 보여드리면요. 해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생기죠. 공통 부분으로.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이 첫 번째 해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이 마이너스 2를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을 때입니다. 자, 이때는 이 녀석은 플러스고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빨간색 쪽은 그대로 나오고요. x 플러스 2가 그대로 나오고요. 파란색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것도 괄호 풀면요. 이 x가 서로 없어지죠. 그럼 그걸 0x라고 써주세요. 판단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없애버리지 마시고요. 0x라고 써놓으시고 이쪽에 있는 녀석이 5가 넘어가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십니다. 자, x값은 얼마일까요? 내가 여기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이쪽은 0이에요. 0은 4보다는 항상 작게 되므로 이때 x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이거 잘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답도 너와 너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답이에요. 동시에. 자, 동시에 만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겠죠. 자, 세 번째 케이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여기 있는 거죠. 세 번째. 3을 포함해서 3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자, 이때는 요것도 양수, 요것도 양수죠? 따라서 그때는 그대로 나옵니다. x 플러스 2 그대로 나오고요. 더하기 x 빼기 3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걸 풀어주시면은 2x는 마이너스 1이 2양 되니까 여기가 1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5보다 작다가 나와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보다 작은 범위를 구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수익선 안 그려도 답이 바로 나오죠?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의 해, 이게 두 번째 케이스의 해, 이게 세 번째 케이스의 해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이 사이의 접속사가 5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경우, 마이너스 2 이상 3보다 작을 경우, 또는 3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접속사가 5어니까 이거에 해도 접속사가 5가 돼서 모두 합쳐주라는 거예요. 이걸 모두 합쳐주면요. 자, 수익선을 굳이 한 번만 그려본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5예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되죠.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포함해버리죠. 그럼 여기를 다시 색칠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서 3보단 작다. 근데 세 번째 거에서 여기 3하고 여기 3하고 연결이 되는데 3을 포함하죠. 그럼 다시 얘를 빵꾸 뚫린 걸 메워줘서 이렇게 올라가서 5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4부터 5까지 전부 다 되겠죠. 따라서 최종 답은 여기 있는 거 3개를 모두 합쳐주면요. 답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요. 5보다는 작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번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을 풀었는데요. 자, 사실 이런 것도 나중에는 전부 다 그래프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식으로 푸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쌤이 연산 자료 제공하면 충분히 반복 숙달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쪽 잘 풀어보시고 질문 받겠습니다. 고생했어요.